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58세 우리 양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58세라는 지금 이 나이까지 이분들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좀 역경이 많아요. 진짜 인간의 덕이 많지 않은 사람들. 좀 풍파가 많죠. 정미생들이 한 길을 잘 가서 안치게 되면 되게 좋으신데요. 이분들이 되게 고지식해요. 고지식하고 한 길 가는 사람들은 또 잘 가요. 그 길만 하나 우물만 파신 분들은 되게 잘 갈 수 있는 맥을 잇는데 이 정미생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자리자중들이 잘 안 돼요. 안정권에 들어가기까지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풍파를 겪고 저렇게 풍파를 겪고 그러니까 좀 산전수전 겪는다 그러죠. 우리 아정격전 겪고 마음고 풍상 겪는다. 그러니까 막 이거 산전수전을 되게 많이 겪고 오신 분들. 그래서 일로 부딪히고 전리 부딪혀서 좀 상처가 많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자존심도 되게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양반 같은 분들도 있고 네. 또 내 속내를 조금 내놓지를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양반 같으시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은데 안에는 좀 깨진 게 많고 다친 게 많고 상처가 많고 힘든 일을 겪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이분들이 내가 이런 좀 힘든 일을 겪거나 이런 고민거리가 있어도 잘 티를 안 내는 안 분들인가요? 내지. 티도 안 내고 근데 우선은 남한테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싫은 거 보여지기 싫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또 남한테 근심 주는 거 별로 싫어. 그러니까 좀 자존심들이 강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해요. 나누면 좀 좋은데 그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분들 좀 살아오면서 인덕은 좀 있는 편이었나요? 아니면은 아니 내가 산전수전 아전격전 만고풍사 공중전 겪었다고 하면은 인덕 없는 거지. 그쵸. 인덕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고집은 있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긴 거 아닌 거를 명백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말 그대로 긴 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걸 좀 따질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만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바르게만 갑니까? 아닌 것도 끼면은 그거를 조금 이렇게 스산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고집식해서 그걸 꼭 따지고 넘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 내 맘 같지 않아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럼 선생님 이분들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런 강한데 눈물이 많아. 아, 강한데 상처가 많아. 알겠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울어. 겉으로는 냉정한 것 같고. 알겠죠? 그러니까 나눌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나누고 싶었겠지. 근데 덕이 없다 보니까 좀 질책하고 떠나가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았겠지.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람 정이 되게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지키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의리 있어요. 의리 있어요. 그리고 내 무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걸 꼭 지키려고 하는데 그 가두리를 치면은 좀 이렇게 지켜서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꼭 이제 뒤통수 때려버리고 나가는 사람들, 상처 주고 가는 사람들, 그러시는 분들 인정이 많아서 또 어쩔 때는 또 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 베푸는 것도 좋아해. 믿으니까. 고지식하잖아요. 한결같은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고 싶고 또 정주고 진짜 이 사람이다 해서 내가 마음을 다 진짜 이 사람이다 하면 마음을 다 내놓아 버리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지 또 내만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처 되게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되게 냉정한데 속내는 찐해. 아주 정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릇도 되게 크신 분들이야. 관대함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고력이 너무 많지. 고력이.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속은 다 썩어 있는 오. 그런 분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 되게 많이 겪으실 거예요. 겪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신 분들은 높이 올라가서 잘 지키신 분들인데 높이도 올라가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게 단계 밟아서 착착착착 노력해서 올라가셨는데 어느 순간에 올라갔다 뚝 떨어지신 분들 많아. 그러니까 조금 롤러코스터 타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야. 확 올라갔는데 확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본 사람들이 많다. 양띠들이 그러니까 딱 보면 얌전한데 나는 양띠들이 되게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풍파를 좀 겪고 오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양띠분들 중요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들 뭐 하반기를 떠나서 앞으로의 운기를 좀 본다면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작년, 재작년이요. 57, 8. 작년에 재작년 수전부터 6, 7, 8. 되게 변화가 많았어요. 뭔가 이루는 시기들도 있었어요. 좋았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양띠들이 그때 운때가 좋았거든요. 나쁘진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도 했고 결과도 뭔가를 그냥 이뤄놓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띠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년에 삼재 들어와요. 어제도 이제 9지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9수에 또 삼재가 들어와. 그래서 이분들이 또 황천살이라는 게 있는데 내년에 양띠들은 제일 조심하실 게 투자를 받았다든지 돈 갖고 거래를 했다든지 하시는 분들이요. 좀 관제가 비쳐요. 내년에 관송사가 시비가 많아. 그리고 모아놓던 거를 질투해서 빼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인간들이 조금 이제 물을 흐릴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기. 그래서 내년에는 돌다리를 많이 두드리셔야 돼. 직감 있고 예감 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알겠죠? 얼마 전인가 이렇게 되게 진짜 높으신 분이 왔어요. 네. 양띠에 높으신 분들 다 모든 거 진짜 뭐 인맥 얘기하면은요 뭐 그 진짜 아하고 놀랄 사람들. 근데 그분이 순간 올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삼재라는 게 그래요. 겪는 분도 있고 안 겪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삼재 되게 무서워해요. 네. 솔직히 얘기하지만 근데 그분이 올해 이렇게 들어서 작년 재작이 너무 좋았는데 올해 나는 삼재를 3년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 이제 이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삼재는요 5년을 본다고 그래요. 들어오기 전에부터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까지. 근데 그분이 오셔서 뚝 떨어졌어. 이막 진짜야. 이 시기를 이 58세에 너무 일어났던 게 올해 확 떨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제, 구설, 입설, 시비, 사살, 인간, 풍파, 돈 풍파 막 그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삼재 아직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을 걸러내. 벌써 이상한 사람이다, 촉이 있다 하면은 걸르세요. 걸러. 그리고 거래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닫아놓고 알겠죠? 그러니까 실속 조금 챙기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58세 양띠분 선생님 말씀해주신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살아가서 조심한다면은 네. 이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말년을 준비해야 될 나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말년에 가서는 좀 이런 내가 베풀었던 것들 돌아온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제 명예도 되게 중요시하고요. 관이 또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말년에 잘 넘기시고 하시면은요. 이 60에 해오년 이 사람들은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때는 또 삼재가 나가는 시기일까? 운산 두 번째 나가는 삼재가 드니까. 근데 이분들은 60의 말분이 너무 좋아. 아주 그냥 60의 말분에 모든 게 그냥 물 따라 길 따라 뭔가 시간 따라 다 그냥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분의 삼재만 잘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나이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생년 월일이 들어가면 훨씬 더 어떤 부분은 정확히 조심을 해야 되고 정확히. 어떤 분이 좋은지 나오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선생님 58세 양띠분들 위해서 또 위로의 한 말씀,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되게 롤러코스터 많이 타셨다고 보실 것 같아요. 욕심도 되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견고하고 단단하고 내 길만 또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인풍파가 많아서 고력도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삼재가 좀 드니까 돌다리 조금 두드리시고요. 길이 아닌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내 느낌을 조금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삼재풀이 또 하시는 게 또 그렇죠. 하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kum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58살 우리 양띠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볼 건데 네. 선생님 촬영 전에 우리 양띠분들이 굉장히 또 좋은 나이라고 뽑아주셨잖아요. 네. 그 뽑아주신 이유 그리고 하반기 운세 어떻게 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대박나는 띠 중에서 양띠를 뽑았는데요. 네네. 양띠 뽑은 중에서는 정미생 58세인 분을 네네.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양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많이 풀렸어요. 네네. 많이 풀려갖고 조금 올해 들어서서도 조금 모든 일들이 조금 다 풀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많은 손님들 점을 보고 많은 손님들 뭐 일도 해드리고 굿도 해드리고 하지만은 정말로 제가 뽑은 띠 중에 양띠를 왜 뽑았냐면 58세이신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이는 조금 있으면 60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나이가 조금 많은데도 조금 어떻게 보면 다방면으로 좀
모든 일들이 좀 잘 풀려나가고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뭐 내가 뭘 하려고 또 도전을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됐든 이런 거에 있어서도 다 다방면으로 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띠를 뽑았는데요. 상반기나 하반기나 뭐 이런 걸 나눈 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하반기 운세를 봐드리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풀린 거예요. 이 정미생의 분들.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있어서도 조금, 상반기에도 조금 뭐 새롭게 도전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있어서는 그거를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열었으면, 상반기에 이거를 열었으면 하반기에는 이제는 다시 수확을 해서 내가 금전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대박띠 중에 띠죠. 왜냐면 갑진년에 들어서서 양띠들이 합이 들어서진 않습니다. 하지만 58세의 양띠시 분들 같은 경우는 대길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다방면들의 길들이 조금 열리고, 조금 안 풀렸던 것들도 다 풀려나가고, 조금 점점 좋아지고, 점점 금전이 모아지고, 곡식이 자꾸 내 곳간에 차곡차곡 들어오는 게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때를 뽑은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무언가 계속 쌓이고 축적이 되는. 그쵸.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자꾸 축적이 되고, 내가 만약에 그 전에 뭐 어디서 빌려서 뭐 대출 받아서 뭐 했던 금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반기에 있어서는 그거를 조금 차곡차곡 벌었던 걸로 또 다 메꿔서 해결보고, 그래서 또 차곡차곡 모아서 또 내 거를 또 만들고, 또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 조금 더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가 좀 달달마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미생이신 분들이라고 해도 다 달달이 틀리다 보니까, 또 그 중에 조금 운이 조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갑작스레 뭐 금매가 나와서 뭐 괜찮은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들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형국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좋은 띠 중에 제가 양띠 58세의 정미생인 분을 제가 뽑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그럼 금전과 재물 모두 네. 양손에 정말 쥐게 되실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인간관계에서는 좀 어떻게 나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있어서 내가 조금 같이 뭐 투자를 해서 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해야지, 누구랑 같이 겹쳐서 공동 사업을 한다거나 뭐 공동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근데 뭐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거나 나한테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게 조금 해결이 돼가지고 뭐 내가 조금 좋은 걸 얻는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쁘게 뭐 구설수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당 대신 같이 투자해가지고 뭐 돈 벌려고 한다거나 그러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58세 양띠분들이면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가정 내에서의 운기는 좀 어떨까요? 가정 내에서 운기를 봤을 때는 뭐 이혼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혼하셨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서 원점으로 다시 재혼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보이고요. 자녀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자녀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늦둥이를 나셔가지고 조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공부 안 해서 수능이 다가오고 있고, 뭐 수능 보기가 좀 몇 년, 한 1년이 있으면 수능을 봐야 되고 대학교를 가야 되고 하신 부모들도 있을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알아서 조금 공부를 하고 하니까 조금 가정 내에서도 조금 괜찮은 부분들이 좀 많아요. 경사날 일들도 있고 좀 그렇다 보니까 좀 괜찮고요. 특히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정미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문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 초상집을 가야 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상 치른 데를 또 내가 뭐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조금 굳이 안 가도 돼야 될 부분들이면 그냥 부의금만 하시고 안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집안의 상이 낮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뭐 진호기굿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좀 상문을 조금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그 금전적인 거에 있어서 조금 지키고 조금 잘 살 수 있으니까 좀 특히 상문에 있어서만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8세 양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네. 이 58세 분들 하반기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게 네.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조금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을 텐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많이 풀려나가는 조금 이런 운기가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도 조금은 좀 잘 풀려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운을 또 다시 되찾아서 내가 잃었던 금전이나 내가 잃고 있었던 뭐 이렇게 물건들이나 아니면 사업들이 있었으면은 그런 것들 조금 다시 되찾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용기를 내시고 기운을 내셔가지고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네. 이제 58세가 되신 우리 양띠분들 이제 남은 하반기 또 9월, 10월, 11월, 12월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이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58세 양띠분들 또 떠올 딱 신점으로 딱 느껴봤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떠오르세요? 이분들 딱 생각하면?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을 거요. 한 음. 3, 4년 이렇게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했구만. 네. 그리고 안정이 좀 안 되고 뭐 이동이 좀 있었다던가 뭐 이렇게 느껴져요. 이분들이 네네. 좀 그럼 이분들이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 선생님? 일적 뭐 무사히도 그랬고 일적도 그렇고 안정이 아무튼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시기가 아니고 좀 불안정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간 시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이분- 열심히는 하셨어도 음. 한 것만큼의 성과가 좀 덜하다 그럴까? 변화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아, 변화가 좀 많았었다. 그럼 이분들에서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좀 걸어오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건가요? 초년은 뭐 초년이니까 그냥 경험 삼아서 왔다고 치면 중년에는 변화가 많고 변동이 많고 조금 자리를 잡기 위한 도약의 시간인데 그 도약의 시간에 있어서 조금 버거웠을 거다 그래. 인간사에 치여서 사람들한테 치여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에 대한 성과가 없이 내가 열심히 해줬어도 탓이 나한테 돌아오고 나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자꾸만 나만 타겟이 됐다라는 그래서 변동이 좀 많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그렇게 느껴져요. 중년은 그렇게 많이 보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도 중년이지 뭐. 아직까지도 조금 안정이 조금 덜 된 분들이 더 계실 거예요.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에 네. 이분들 지금 58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굴곡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좀 어떤 좀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고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본 견해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거에 나라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은 거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속 얘기를 다 못했을 거예요. 누구한테든. 그러니까 안으로 새키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탄식하는 거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고민거리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주변에 좀 잘 말씀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말을 잘 안 하죠. 안 하고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좋으면 좋은 걸 막 표현을 하잖아. 좋다고 하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거를 거꾸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만 같지 않게. 나는 네가 참 좋은데 난 이게 너무 좋은데 표현이 안 돼. 그러면 괜히 화를 낸다거나 괜히 이제 뭐 귀찮게 한다든가 괴롭힌다든가 아닌 말, 내 맘에서 아닌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구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자기 맘이 아니니까 자기를 못 알아주니까 제일 슬플 거야 막. 아이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아니 열심히 하실 거야. 몸 안 사리고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실 거야. 다니는 데도 많고 얌전히 앉아있지도 못해. 바지런바지런하게 다니시는데 그거를 누가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거에 그러면 이제 속상하잖아. 속상하면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방법이 틀린 거지.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그거를 뒤에 가서 짚고 까불고 씹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선생님 이 가정에서는 좀 불안한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아유, 가정도 편치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맘은 아니야. 자기 맘은 아니야. 알아. 고맙고 정말 애썼다. 뭐 서로 나를 이렇게 봐줘서 애썼다. 너 나가서 고생했으니까 애썼다. 이랬는데 표현을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등이 돌려지는 거야. 그리고 의견이 지금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부부간에도 가정에서. 그러면 자식들도 왜 저럴까? 우리 엄마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화가 많지? 우리 아빠는 왜 그러지? 왜 저럴까?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편치를 못하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도 일부종사하려고 애는 쓰고 사실 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 애는 쓰고 사신다고. 그럼 선생님 그래도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타고났다라는 거, 복이라는 거는 그래도 금전은 어찌됐든 꾸역꾸역 나간다는 거, 남들한테 막 꼬가면서 살지 않으려고 애쓰니까 빚내갖고 막 살지 않으려고, 물론 빚낸 사람들도 많겠지만 안 내고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열심히 사셨잖아. 장점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성실하시는 거, 뭐든지 열심히 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는 진짜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디 가서도 뒤지지가 않아. 열심히 하는 거에는. 나 분들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분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서 물어보기 앞서서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보내오신 분들이 좀 많았던 건가요? 아직까지도 올해 경기도 어려웠고 사실 날씨도 그렇고 기후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내가 묵은 거가 있어갖고요. 풀리지를 않았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안 풀렸을 거예요. 곧 풀릴 것 같은데도 이게 안 풀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아프고 신경을 쓰고 너무너무 힘들게 마음고생을 하고 사셨어야 돼. 일이 안 풀려서. 묵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또 의외로 해결이 잘 돼서 새롭게 시작한다든가 새롭게 뭔가를 구상한다든가 했던 분들은 덤비셔서 성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네? 이분들 남은 이 10월, 11월, 12월에 좀 이분들한테 찾아오는 기회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0월 달은 조금 그냥 준비를 한다 그러면 표현을 해줘야 되나?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거나 거두려고 했던 게 10월 달에는 조금 더디 갈 것이고요.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움직여져서 11월, 12월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이 성과가 오는 게 있어요. 건져지는 게 있어요. 네. 내가 득을 보는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는 10월 달은 조금 그렁저렁 가는데 11월, 12월부터는 내가 조금 바빠지면서 일이 원활화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에 대한 성과가 없었어요. 열심히 했었어도. 근데 그 성과가 있을 것 같아. 성과가 보인다 그래. 바빠져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조금 편안해질 것 같은데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 결과가 좀 네. 결과가 있다는 거지. 준비했던 것들. 이 결과물이 없었던 게 결과물이 생기는 게 11월 달, 12월 달. 좋네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금전운일 것 같은데요. 금전의 기운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금전은 나간 금전은 쉽게 들어오기가 좀 힘들고요. 안 나갔던 금전들 아니면 이제 다시 들어올 금전들이 있다 그러면 나간 금전 말고 다시 들어올 금전 고간이 채워지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이 들어온다는 거지. 벌어진다는 거지. 결과가 있으니까 벌어지겠죠. 그죠? 금전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좋네요, 선생님. 괜찮아요. 그 아무래도 이 정도 이제 65, 68세면은 또 말년을 또 58살? 네, 58세면은 또 말년을 또 생각을 또 해야 될 나이잖아요. 이분들 말년에 들어가서는 내가 좀 초년 전에 고생을 많이 한 것들을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까요? 네. 이분들 이제 먼 훗날 얘기인데 지금 58밖에 안 됐잖아요. 네.
말년이라 그러면 보통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랬어도 60이 넘어가면 말년으로 봐야 돼. 65살 넘어가면 이제 말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일을 하시면서 편안해지실 것 같아. 금전이나 여러 가지로. 아까 그랬잖아. 가정에서도 자기가 표현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기는 그거 단 줄 알고 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 보면 말년에 가서는 바뀜이 있어서 그러나 대우를 받겠구나 소리라고. 금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말년에는 그래요? 네. 오, 좋습니다. 65살 넘어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 없으면 뭐든지 안 돼.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틀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들 하시지 말고 조금은 틀리게 표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 라는 소리 안 듣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더 대우받지 않으실까요? 너무 못 믿어. 너무 못 믿게 했어 주위에서.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마음을 조금 열어봐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